명상에 선과 악이 존재할까요? 그러니까 착하고 악하고 이런 것들이 존재할까요? 안녕하세요. 멍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명상의 위선자들, 이게 무슨 제목이냐면 명상을 하면서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명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또 혹은 명상을 통해서 이제 마음 챙김, 힐링 이런 것들을 이제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이상하게 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묘하게 가식적이거나 약간 대하기 불편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그런 분들의 이제 특징이 좀 있는데,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말투도 굉장히 나긋나긋합니다. 그래서 약간 거룩한 느낌마저 들죠.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막상 겪어보면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은근히 남을 깎아내리거나 교묘하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를 간혹 보셨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이제 저희처럼 명상을 하고 꽤 오래 하고 그다음에 명상 지도자 자격증을 따고 이런 사람들 중에 이런 류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막연하게 이제 생각을 하죠. 명상하는 사람들은 명상을 하니까 마음도 굉장히 맑고 밝고 그리고 착하고 그러겠지.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상을 하는 사람들을 결코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명상을 잘못하면, 여기서 제가 잘못하면이라고 한 말은, 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정말 마음을 정말 편안하게 만들고 이런 거에 만족해서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명상을 잘못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다루기 힘들고 상대하기 힘든 지독한 위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명상에 대해서 거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명상의 진짜 한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사실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주가 되는 것은 현대 심리 명상입니다.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말로 대변되는 현대 심리 명상, 서구에서 들여온 명상법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또 시간 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명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명상의 그 주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혁신적이고 현대적이고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은 마음챙김 명상, MBSR과 같은 이런 명상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명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남방불교 명상, 북방불교 명상 혹은 힐링 명상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명상이라고 해서 이제 기명상, 차크라 이런 걸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제가 이제 명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하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명상에 선과 악이 존재할까요? 그러니까 착하고 악하고 이런 것들이 존재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명상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명상에는 선악을 가르는 도덕률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도덕이나 양심은 명상의 어떤 본질과는 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명상은 단지 복잡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멘탈의 균형을 잡아주는 개인적인 정신훈련 기술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명상을 지금 이제 현대 심리 명상 위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헬스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죠? 운동 같은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헬스나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헬스를 열심히 해서 이제 근육을 막 키웠어요, 여기저기. 사람이 그러면 착해지나요? 당연히 아니죠. 착한 사람이 운동을 하면 몸 좋은 착한 사람일 뿐이고, 깡패가 운동을 하면 몸 좋은 깡패가 될 뿐입니다. 명상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 명상을 하면 명상을 하는 착한 사람일 뿐이고, 못된 사람이 명상을 하면 그냥 명상하는 못된 사람일 뿐입니다. 이상하죠? 왜 그럴까?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착각을 좀 많이 해요. 명상하는 사람들은 되게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일 것이다. 명상을 하다니, 이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현대에 이제 유행하는 서구식 마음챙김 명상의 교묘한 이미지 메이킹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 심리 명상은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네들은 종교가 아니다. 자기네들의 어떤 명상이 남방불교의 어떤 명상법에서 가져왔지만 남방불교의 명상에서 종교적인 색채는 제거한 채 과학적이고 아주 합리적이고 그리고 심리학이나 뇌과학에 기반한 멘탈 관리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이제 대중들한테 이제 명상을 설명하고 명상에 대한 분위기를 설명할 때 그래서 이제 대중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일 때는 불교가 수천 년간 쌓아온 자비, 선함, 영적인 신비감 이런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그 안에 있는 좋은 이미지는 마치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면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이 지점에서 엄청난 착시가 일어납니다. 스님들의 온화함과 그러니까 종교적인 도덕성이 당연히 있겠죠. 이런 것들이 마치 명상이라는 테크닉에 불과할 뿐인데도 테크닉을 배우기만 하면 저절로 이제 생기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쯤에서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뭐가 다르지? 그럼 전통적인 어떤 불교 명상이랑 현대 심리 명상은 뭐가 다르지? 뭔가 차이가 있는 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욕망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욕망과 집착이 모든 고통과 악행의 뿌리라고 봅니다. 그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그리고 목표로 하죠.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쓰는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현대 심리 명상은 욕망 자체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욕망은 그대로 둔 채 스트레스만 줄이고 마음의 안정만 찾는 일종의 심리적 타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명상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욕망을 쓰도록 하는 것이고 명상을 통해서 다시 재생산, 그러니까 다시 좀 더 훌륭한 일,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능력 이상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 구글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이런 미국의 굴지의 대기업들이 명상을 직원들한테 장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대 명상, 현대 심리 명상은 내가 욕망을 채우는 과정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내 행동에 양심에 어긋나든 말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한가? 여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렇다면 욕망이랑 이기심 같은 것들 있죠. 그걸 그대로 둔 채 마음만 안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좀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못된 사람이 명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밌게도 못된 사람이 명상을 하면 더 지독하게 못돼집니다. 평소에 남을 괴롭히거나 사기쳤던 사람들이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겪다가 명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하는데 찾아오죠. 근데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기는 굉장히 기분 좋고 새로 태어난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명상을 했다고 해서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을 할까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멘탈이 강해져서 오히려 남을 더 침착하고 교묘하게 괴롭히게 됩니다. 더 악랄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더 안정됐기 때문에 더 상대편의 마음을 잘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한 가지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영적 자기 착각을 하게 됩니다. 명상을 조금 하고 마음의 괴로움이 가라앉고 나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전보다 나은 사람이 됐구나. 내가 전보다 괜찮은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내면에서 만약에 욕망에서 비롯된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이 솟구치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명상을 했는데 내가 이런 추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마음을 한쪽 편에 슬그머니 밀어넣거나 아니면 다른 감정, 다른 생각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그런 마음들, 내가 갖고 있던 추한 마음들이 남들에게 들킬까봐 걱정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겉으로는 더 온화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더 거룩한 말투를 쓰기도 합니다. 아까 슬그머니 밀어놨던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이 시커멓게 마음속에서 끓고 있는데 겉으로는 성인 군자인 척하고 흉내를 냅니다. 이중적인 마음이 들킬까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그 사람의 내면은 서서히 뒤틀리고 비틀리고 기괴한 위선자가 되어버립니다. 맨 앞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도 없이 묘하게 위선적이고 불편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게 명상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명상이 대부분이라고 하긴 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명상은 과열된 뇌를 식히고 마음의 균형과 조화를 잡아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굉장히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명상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을 하고자 하는 사람, 명상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명상의 한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한계, 첫 번째로는 명상은 인격 완성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착해지고 싶다면 명상이 아니라 도덕과 양심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종교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계는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서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스트레스가 좀 줄었을 뿐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내면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명상의 한계 세 번째는 가장 위험한 건데 착한 척하는 영적 우월감입니다. 진정한 명상은 거룩한 척, 나를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꿈틀거리는 욕망, 시기심, 질투심, 분노, 비겁함 이런 것들을 가식 없이 그대로 마주하는 용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명상에 대한 어떤 환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위선에서 벗어나 진짜 내 마음을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이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더 설명드려 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이제 영상이 여러분들 내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명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잡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